예, 신입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의당 서울시당 교육위원장입니다. 정재민입니다. 예,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딱 지켜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당원 탐구생활, 신입당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정의당에 입당해주신 신입당원 여러분 그냥 환영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되게 가득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을 넘어서서 정치 혐오 정서까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큰 정당도 아니고 작은 정의당 그리고 조금 센 정당을 선택해서 정의당 입당을 해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냥 입당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 당사까지 오셔서 신입당원 교육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이 그 열정,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세상을 바꾸는 무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시민단체도 있을 거고 또 일터에서는 노동조합 또 수많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뭐 NGO들, 자원봉사단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한 무기로 정당을 선택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세상은 충분히 살만해서 그냥 이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은 혹시 좀 이전에 뭐 경제 발전을 막 이뤘다고 하는 뭐 전두환 정권 시절이나 박정희 정권 시절 이럴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아마 그런 분들은 정의당에 오시지 않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래도 바꿔야 된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도 정의당을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들과 정당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 혹시 보이는 사람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그림에 나온 사람은 인물은 1500년대 인물입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섬입니다. 섬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섬이에요. 그 섬의 이름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소설을 썼어요. 1516년에.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참 이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1500년대였기 때문에 1500년대는 어떤 사회죠? 네, 중세, 뭐 암흑기 이렇게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세상이었고 신분제가 당연시 여겨지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정말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상상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유토피아라는 섬에는 1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이 10만 명의 사람 중에 50가구당 한 명의 시포 그란트라고 하는 대표를 선출을 해서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화제 왕을 뽑는 그런 상상을 이 당시에 했던 거예요. 500년 60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때 이런 상상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왕을 뽑는다는 상상만 한 게 아니라 6시간 노동을 생각했어요. 누구나 일을 6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당시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농경 일에 종사하는 그리고 그 모든 생산물을 같이 분배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이 당시에 토마스 모어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위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다가 이 사람은 죽어요.
예, 그 500년 전에 꿨던 꿈이 불과 300년 후에 바로 실현이 됩니다. 바로 공화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1516년 토마스 모 유토피아 공화제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왕이 정해졌던 시대에 이제 왕을 뽑는 시대를 상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상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정당이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당을 시작합니다. 1800년대 유럽 사회에서 정당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어요. 초기 자본주의 시대. 그때 신흥 세력이라고 하는 그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중심이 돼서 이 사람들이 공화제를 만들어야 된다, 왕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걸 위한 정당을 만든 게 정당의 첫 시작이었고요. 근데 당시는 자본주의가 막 시작됐던 사회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사회 구성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노동 착취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일하는 시간, 지금 우리는 이제 8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이 정해진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14시간, 16시간 일하는 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사회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삶의 조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각 저항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의 저항이 처음에는 즉자적으로 기계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고 집단의 힘으로 회사와 대항해서, 자본가들과 대항해서 싸움을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냐면 이제 정치 권력을 우리가 직접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정당은 사실상 이 시대에 노동자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참정권, 투표권이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자본가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저 참정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우리의 힘으로 정치 권력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그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정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대중정당, 당시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정당은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이었지만, 노동자들이 정말 다수였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대중정당이 이때 처음 시작이 되고, 독일 3인당,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시작됐을 때, 실제 이 당이 나중에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집권을 하기도 하고 헌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정당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당원 숫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진정한 의미의 대중정당,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정당이 사실 노동자들이 만들어가고 시작했던 역사의 흐름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정당 하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세계 역사로 보면은 그런 대중정당은 노동자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글씨가 혹시 뭘까요? 예, 행복입니다. 행복의 글씨에 다행 행자에 복자, 복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글씨인데요. 이 글씨에 복자에 보면은 앞에 있는 글씨가 이제 볼 시자, 한 일자, 입 부자, 밭전자. 그래서 한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바라보는 게 행복이다, 이런 뜻의 글씨거든요. 저는 이제 진보 정치란 우리 국민들의 복을 지키는 정치, 이게 이제 우리 진보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치는 국민들의 복을 지키고 그거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밭을 차지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밭이 사실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면 이 밭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노동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농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청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소수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 밭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대변하는 정치만 하려고 한다면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는 얘기처럼, 우리 진보 정치가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 그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왕이 정해진 시대에서 왕을 뽑는 시대,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왕이 되는 시대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왕이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죠? 네? 몰라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화제를 처음 상상했던 게 왕을 뽑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밭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모두가 왕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뭐 직접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민주주의 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되고, 그게 과연 지금 사회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는 그런 기술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정신,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직접 민주주의 시대고, 저는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정당을 선택하셨고, 그 정당 중에서도 작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을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이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 앞에 붙어있는 슬로건. 맞습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라는 슬로건을 정의당이 앞에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있는데요. 정당의 구성원이 누구이냐가 저는 그 정당의 정체성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 정의당의 많은 당원들이 직장인들, 노동자들이거나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양심적인 삶,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입한 정당이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구성원들이 사실상 우리 당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당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수의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당의 핵심은 그 당의 대표 주자로 내세우는 후보, 이 후보의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핵심적 문제인데, 정의당의 공천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당 대표님이 갖고 있을까요? 내가 갖고 싶습니다. 네, 보통은 그 당의 대표가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위원장들이 그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실 자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공천 장사도 하고, 사실상 그 권력 밑으로 줄을 세워서 당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은 사실 그 당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정당이 운영되는 방식인데, 정의당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주인이 되어서 당의 당론을 결정하고 당의 그런 주요한 대표, 그런 후보로 직접 선출하고 공천권을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당의 당론을 결정하고 이 당론을 전파하는 역할도 사실 당원들이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신입당 교육 때 꼭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당에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당을 지지하시고 그다음 이 정당에 뭔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으셔서 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입당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많이 오셨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정의당의 발전, 그다음에 성장을 원하신다면 정치 활동을 하는 당원이 되어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활동하면 좀 많이 어렵게 들리시나요? 정치 활동. 네. 근데 사실 정치 활동은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당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계시죠? 네? 회사. 네, 또. 네, 지역. 네, 맞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1터와 3터에 계세요.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의당의 당원들이 그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1터 그러면 보통 1터에서는 이렇게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권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 당원이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정의당 당원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무엇인가 노동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무엇인가 작은 실천을 하고 있다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터 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이 소선거구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이 선출 권력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그 주택, 교육, 의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이 바탕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일상적인 3터와 1터에서 당원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하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나서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정치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정의당이 훨씬 더 커지고 한국 사회를 진짜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피켓을 들고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어떤 정의당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생각을 해보고 그걸 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신입당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고요. 영어로 진보정당 하면 프로그레시브 파티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그레시브 파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우리 이렇게 약간 전통적 의미의 진보 정당은 더 레프트 그러니까 좌파 정당입니다. 이 좌파 정당이 갖고 있는 특징은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에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 공화제를 생각했던 것처럼 미래에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 그게 바로 대중들의 지지를 바로 받거나 표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주요한 정책들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주장했었던 것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사회에 어느새 그게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의당이 그런 가치를 잘 지키고 제시를 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는 것이 우리 정의당이 나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입당원 분들이 처음에 정의당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오셨지만 이제 그 마음을 조금 더 나아가서 신입당원들의 어떤 활발한 활동, 액션을 통해서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정의당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정의당을 움직이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신입당원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당원 여러분들의 액션을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